당신의 꿈을 현실로 행복주치 다니쌤. 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내 미래를 조각하는 건 내가 하는 가로이다. 네, 이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말입니다. 내 미래를 조각하는 건 내가 하는 말이다. 내가 하는 말이 모여서 내 하루를 만들고 내 인생 전반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죠. 지금 제가 이 책을 소개시켜 드리고 있어요. 말은 운명의 조각칼이다. 오늘 이제 2부인데요. 아직 1부 영상 보지 못하신 분은 링크 달아 놓을 테니까요. 먼저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내 습관으로 만들고 싶은 첫 번째 문장입니다. 첫 번째는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온 마음으로 경청하자. 지혜로운 사람은요, 현명한 말을 내뱉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를 현명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현명한 말을 내뱉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를 현명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상대를 현명하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미에랜드의 소설 모모 읽어보신 적 있죠? 거기에 이제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모모는 가만히 앉아서 따뜻한 관심을 갖고 온 마음으로 상대의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사람을 커다랗고 까만 눈으로 말끄러미 쳐다보았다. 지금 여러분이 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모모처럼 가만히 앉아서 상대한테 아주 따뜻한 관심을 갖고 나의 모든 마음을 다 바쳐서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데 아주 그 사람을 그냥 몰입해서 바라보고 있으면 듣는 사람은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도 놀랄 만큼 지혜로운 생각을 떠올리는 것이다. 이게 공감이 되시나요? 저는 이제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을 때, 뭔가 사업적으로 고민했을 때 제가 만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을 만나면 지혜로운 생각이 막 절로 생겨납니다. 또 이분을 만나면요, 기분이 좋아져요. 이분의 특징은 그래요. 제가 이분을 만나면 제가 이게 말을 하잖아요. 그럼 이 모모처럼 해요. 가만히 앉아서 온 마음으로 저의 말을 적극적으로 경청을 하면서 맞장구도 쳐주고 질문도 해주고 그럽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아이디어도 생각나고 또 그분이 아이디어를 생각날 수 있게끔 마중물 역할도 해줘요. 지혜가 막 샘솟아요. 말을 잘하기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은요, 상대방의 말을 적극적으로 이제 경청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내 습관으로 만들고 싶은 두 번째 문장입니다. 두 번째는요, 관찰하고 질문하자.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어요. 경청의 중요성은 100번을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지만 경청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경청과 더불어 필요한 것이 관찰입니다. 경청이나 관찰을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내야 의미 있는 말하기가 가능해집니다. 단순히 이렇게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관찰을 하자는 거죠.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의 속마음까지 이렇게 관찰을 통해서 적절한 질문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수동적인 막장구가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래서 너 참 마음이 아팠겠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식으로 적절한 질문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공감을 하려면 상대의 상황을 잘 알아야 합니다. 관찰과 그를 통한 질문은 공감을 돕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 책을 쓸 때도 말하기에 관심이 있어 하는 사람들을 관찰하고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지 질문하면서 대화를 했어요. 여러분도 항상 경청하고 관찰하고 질문하는 것을 생활화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습관으로 만들고 싶은 세 번째 문장입니다. 세 번째 제목은 이렇게 정해봤어요. 글쓰기, 말을 할 때 세 가지 법칙인데요. 이 책의 저자 이민호님 참 훌륭하신 분인 것 같아요. 이 젊은 분이 이 책은 이제 첫 번째 책이 아닌데 이 첫 번째 책을 계약을 하고 나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해요. 어떻게 글을 쓸까? 이게 참 힘들잖아요. 그때 큰 도움이 된 책이 하버드 대학에서 30년 동안 글쓰기 강의를 한 바바라 베이그의 하버드 글쓰기 강의라는 책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이분은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이 말을 할 때 세 가지 법칙을 만들어 봤는데 그게 바로 이제 3A 법칙이라고 해서 어트랙트, 어태치, 어펙트.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유혹하라, 붙여두라, 영향을 끼쳐라. 이게 이분이 말하는 이제 세 가지 말하기 법칙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요, 유혹하라입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은 말과 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른 정보이고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람들은 지쳐 있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정보가 아니라면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요, 하루에 5,000개 정도의 광고에 노출이 된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댁에 돌아가시면 몇 개 정도 기억이 나시나요? 하나, 많아야 2개일 거예요. 우리는 5,000대 1의 경쟁력을 뚫고 내가 원하는 소비자한테, 내 고객한테 다가서야 되는데, 그래서 유혹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말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기의 첫 번째는 유혹하기입니다. 내 말을 듣게 하는 게, 내 영상을 먼저 보게 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상대를 유혹하고 끌어들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질문이 필요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에 관심이 없다고 하죠. 그런데 질문은 그 상황을 역전시키는 마법입니다. 질문하는 순간 발표자가 말하는 주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내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대1로 대화를 하든 아니면 이제 강의를 하든 그냥 시작하는 게 아니라 식상하게 진부하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통해서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언제 가장 행복하세요? 여러분들은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직업을 가질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게 내 얘기가 아니라 이제 상대방 듣는 분의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혹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저자는 질문으로 시작하자. 그래서 유혹 첫 번째 질문하라입니다. 두 번째는요, 붙여두라입니다. 자, 유혹을 했으면 떠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재미있는 기사를 읽기 시작하다가 다른 기사로 이동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뭐 인터넷 뒤져보면 이 기사보다 또 잠깐보다 이거 보고, 여러분 유튜브도 그러시잖아요. 이거 보시다가 또 저거 보고, 이렇게 내 고객들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가지 않게 붙잡아 둬야 되는데 바로 스토리가 시작돼야 합니다. 사람들은 스토리를 좋아합니다. 네, 유혹했으면 붙여둬야 되는데 어디로 딴 데 가지 않게, 그 좋은 방법이 바로 스토리텔링을 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얘기를 할게 들어보세요. 제가요, 얼마 전에 사람을 만났는데요. 이분이 글쎄 나이가 지금 55살 여자인데요. 전업주부였대요. 근데 1년 만에 매달 1,000만 원씩 벌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버는지 아세요? 네, 블로그를 통해서 배웠다고 해요. 돈을 하나도 들지 않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번 달에는요 1,200만 원 정도 번다고 해요. 점점 수익이 늘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또 만나가지고 궁금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벌 수 있는지 제가 물어봤거든요. 근데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집요하게 물어봤고 그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제가 그 비밀 하나씩 공개할게요. 자, 지금 제가 뭘 했죠? 네, 스토리텔링 했습니다. 이야기를. 어때요? 제가 그냥 뭐뭐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러고 보다는 이렇게 스토리로 풀어가면 집중하게 되고 다른 데로 좀 덜 간다는 거죠. 그죠? 붙여두라. 그래서 그 방법으로 이제 스토리텔링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요, 영향을 끼쳐라입니다. 실제로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영향을 끼치는 건 뭘까요? 상대방이 이야기를 듣기 전과 후가 달라져야 합니다. 망설이는 상대에게 확신을 주는 마지막 한 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유혹하고 붙여두고 영향을 끼쳐야죠. 우리가 대화를 하는 목적, 강연 스피치를 하는 목적은요,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럼 뭔가 이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것만으로는 이분이 행동으로 이어지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분이 행동으로 가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연구 결과나 명언, 이야기의 출처를 정확히 밝히는 것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내가 어떤 유혹해서 어떤 주장을 하는 건 내 주장일 뿐이죠. 그럼 사람들은 정말 그럴까라는 이제 물음표를 달게 되는데, 이때 영향을 끼치는 방법이 바로 이제 신뢰를 주는 건데, 어떻게 하면 신뢰를 줄 수 있을까요? 내 주장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지금 이 이야기는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10명의 박사들이 100년간 연구한 결과치예요. 이건 믿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이거는요, 요번에 노벨 물리학상이 받은 누구누구가 발표한 자료인데 이 자료에 의하면요, 이게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신뢰를 줘야 되는데 내 주장이 아닌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통해서 하면 사람들이 정말 그렇구나 하고 행동으로 옮겨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내 습관으로 만들고 싶은 네 번째 문장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처음 시작할 때 상대방을 높이면서 또 존중하면서 시작하라 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말을 듣지 않고 좋은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이 말이 공감이 되시나요?
좋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의 말을 듣는다고 해요. 강사가 얘기를 하는데, 강의를 시작하는데 여기 이제 20대 청년들이 앉아 있어요. 자, A라는 강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즘 20대들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데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듭니다. 자, A라는 강사는 첫 시작을 이렇게 했다고 해요. 지금 20대 청년들이 앉아 있는데 두 번째 강사는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참 20대가 먹고 살기 힘든 시대이죠. 이 힘든 시기에도 이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참 대단한 청년들입니다. 자, A하고 B 강사가 많이 다르죠. 여러분은 20대라고 하면 어떤 분의 강사의 얘기에 더 귀담아 들을 것 같아요? 네, 바로 B죠. 왜?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인정해줬기 때문에. 자, 어떤가요? 20대를 대상으로 하는 말을 시작한다면 어떤 도입부를 들었을 때 청중들이 강연에 집중하게 될지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나를 높여주는 사람, 즉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입니다. 네, 우리가 대화를 할 때든 아니면 이제 강의를 할 때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첫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가. 그래서 상대방을 높이면서 상대방을 존중해 주면서 시작하는 것.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가 있겠죠. 이제 강의를 갔는데 아까 여기 20대를 예를 들었는데 만약에 이제 60대, 뭐 70대 분들이 와 있다고 하면 이렇게 시작을 할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드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항상 도전하고 공부하는 이 어르신들 참 멋지십니다. 참 존경스럽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는 방법도 있겠죠. 예를 들면 아니면 또 이제 주말에 강의를 한다고 하면 네, 이렇게 주말에 날씨도 좋고 놀러 갈 수 있는 이런 날에 이렇게 와서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정말 다른 분들이에요. 정말 특별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대화를 할 때든 강의를 할 때든 이 첫 시작에 상대방을 어떻게 존중하고 시작할지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습관으로 만들고 싶은 마지막 5번째 문장입니다. 이 5번째는요, 이 책의 3부에 나와 있는 건데요. 전반에 있거든요, 3부에. 그걸 좀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목은 어떻게 적냐면요, 상대를 끝까지 집중시키자. 네, 다른 데로 가지 않게. 또 듣더라도 딴 생각하지 않게 집중시키는 거. 그래야만 내 내용이 잘 전달되고 또 이분을 변화시킬 수가 있잖아요. 자, 그 첫 번째는 호기심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호기심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아까 그 세 번째도 말씀드렸지만 질문하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경력도 좋은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병원 관계자들이 매출을 올리고 싶어서 마케팅 강의를 들어봤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죠.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요즘 이렇게 안 하죠. 예, 저는요, 병원 마케팅 분야에서 20년 동안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병원 관계자들에게 1년 만에 매출 2배 올리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매출 2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의 경력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도 있겠죠. 또 뭐가 있죠? 일화, 스토리텔링. 좀 전에 말씀드렸죠. 스토리텔링으로 하게 되면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게 돼요. 또 뭐 특별함, 뭐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요, 여러분들의 아주 특별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그동안 한 번도 공개하지 않은 건데요. 오늘 여러분께만 공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특별함. 그래서 사람들한테 호기심을 막 만들어내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호기심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딱 끌었어요. 그러면 이 관심을 계속 유지시켜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계속 유지시킬 수가 있을까요? 네, 바로 구체적인 혜택을 알려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강의를 듣다가 다른 데로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을 끄는 다음에 자, 오늘 여러분들 이 강의 2시간을 들으시면요, 다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매출을 2달 내에 2배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렇게 구체적인 혜택, 이익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듣게 되면 내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는구나. 그래서 조금은 지루하고 조금 어려워도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제 끝까지 듣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관심을 갖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을 끝까지 관심을 집중시키는 방법.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제 경계심입니다. 자, 이 두 번째에서는 이제 혜택을 보여줬어요. 근데 세 번째 이 경계심이 뭐냐면 불이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강의를 끝까지 듣지 않으면 뭔가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간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동산 재테크 물론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모르면요, 앞으로 계약하면서 전 재산을 다 날릴 수도 있어요. 꼭 들으셔야 합니다. 뭐 이렇게 어떤 불이익, 이걸 듣지 않으면 내가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호기심과
관심과 경계심을 가지고 끝까지 관중들을 또 상대방을 몰입시키게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정리해서 요 마지막 부분을 이제 읽어볼게요. 호기심은 특이한 것, 관심은 혜택, 경계심은 불이익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했습니다. 특이해야 쳐다보고, 특이한데 나와 관련이 있으면 계속 보고, 특이한데 안 들으면 큰일 나겠다 싶으면 사람들은 관심을 쏟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도 대화에서 또 강의에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신께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 말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말은 가장 큰 에너지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말 한마디도 상대방한테 평생 큰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이 말 한마디도 상대방을 살릴 수도 있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운명의 조각칼이다. 딱 맞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는 말들이 모여서 나의 하루를 만들고 또 내가 하는 말들이 일련이 모여서 내 평생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죠. 말은 그런 의미에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책의 저자가 알려준 그 5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딱 하나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습관으로 만들어서 살아간다고 하면 좋은 기회들, 운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5가지 뭐였죠? 네. 첫 번째는 온 마음으로 경청하기입니다. 두 번째는 관찰하고 질문하기. 세 번째는 말할 때 3가지 법칙이 있었잖아요. 유혹하라, 붙여두라, 영향을 끼쳐라. 네 번째는 상대를 높이면서 시작하라.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 5번째는 상대방을 끝까지 집중시키기 위해서 호기심을 갖게 하고 관심을 갖게 하고 경계심, 불이익도 보여주는 거죠. 네,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선택해서 연습해 보시겠습니까? 저는요 1번을 선택했어요. 온 마음으로 경청하기. 말하기보다 더 중요한 건 잘 듣는 건데 저는 다시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서 온 마음으로 이 세상에 둘만 있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그런 습관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어떤 거든 하나 선택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습관으로 만드신다고 하면 삶이 좋아지실 겁니다. 꼭 하나 선택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제 살면서 이게 뼈가 부러지면 한 몇 달이면 뼈는 치유가 되고 붓죠. 그런데 상대방한테 상처를 주는 이 말 한마디는 그 상대한테 평생 마음에 남는 것 같아요. 또 반대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대한테 따뜻한 말, 또 위로가 되는 말 한마디는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는 거죠. 말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하루 제가 하는 말을 좀 더 신경 써서 제 오늘 하루를 잘 조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오늘 하루 말로써 잘 조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